안녕 여러분, 서예미예요. 자, 우리가 가을이니까 이렇게 날씨가 좋으니까 밖에 나가서 마구마구 놀고 싶은 마음 선생님도 10분 이해해요. 하지만 지금 시간은 선생님이랑 책을 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볼 책은 아주 위대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요, 우리가 위대하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뭔가 이 세상에 엄청나게 큰 업적을 준 사람? 자,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위대한 사람 진짜 많아요. 여러분은 누가 생각날까요? 선생님은 설득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세종대왕이 생각이 나네요. 또 세종대왕의 짝꿍이었던 장영실도 생각이 나요. 아마 세종대왕은 장영실이 없었다면 그렇게 우리가 천문기기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을 거고요. 장영실도 세종대왕이 없었다면 원래 노비 출신이거든요.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뽐낼 수 없었을 거예요. 자,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볼 주인공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기가 마음속에 품었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 죽을 때까지 노력했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답니다. 자, 오늘의 책 궁금하죠? 바로 이 사람이에요. 우체부 슈발. 아하, 이 사람 직업이 바로 나왔네요. 이 사람의 직업은 우체부예요. 자, 우리 우체부 감사하신 분들이죠. 우리 집에 우편물이 올 때 이분들이 가져다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어떤 소식도 어떤 물건도 받아볼 수가 없을 거예요. 오늘날의 우체부 아저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오셔요. 선생님 집에는 아주 부릉부릉 오토바이를 타고 오셔서 전달해 주시곤 하시는데 이때는 좀 오래전이에요. 그래서 이때의 우체부 슈발은 매일매일 걸어 다녔어요. 차도 없었고요. 오토바이도 물론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매일매일 배달할 것들을 어깨에다가 아주 커다란 가방에 짊어매고 매일 걸어 다녔는데 우리가 우체부 아저씨가 보면 언제나 다니는 길이 있죠. 매일매일 다녀야 하는 곳도 정해져 있어요. 매일 똑같은 길을 다녀야 하는 이분은 매일매일 똑같은 길을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런데 당연히 이 책에서 알려주지 뭐예요. 자, 이분은 많이 배우지 못했대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시대는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어디나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손수레가 하나 나와요. 우체부 아저씨와 손수레는 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우체부 아저씨 뒤에 보이는 요거 보이죠? 이게 뭐처럼 보여요? 아주 멋진 성이에요. 그런데 우체부 아저씨는 공부를 많이 못했다고 했잖아요. 이 아저씨의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무엇이었는지 선생님이랑 한번 들여다보도록 해요. 첫 번째 페이지에 보니까 우체부 아저씨가 뭔가를 싸고 있어요. 이 옆에 있는 건 아저씨의 가방이죠. 이건 아저씨가 짚고 다니는 지팡이 같은 건가 봐요. 그런데 이거 돌이에요, 돌. 그런데 이상하다. 우리 집 앞엔 이런 돌이 없는데? 네, 우리 집 앞엔 이런 돌이 없는데 아저씨가 사는 이곳엔 이런 돌이 많았대요. 아저씨는 100년 전쯤 프랑스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아저씨는 수줍었나 봐요.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했고요. 말수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저씨가 매일매일 일을 하는 곳은 바로 이렇게 멋진 논과 밭이 펼쳐져 있는 목가적인 곳이었죠. 그런데 아저씨는 매일매일 똑같은 길을 가고 또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될 때에는 머릿속으로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알잖아요. 머릿속에서 뭉게뭉게 구름을 그려놓고 여기에 내가 상상하고 있는 걸 막 띄워놓는 거죠. 선생님도 그런 날이 많아요. 선생님은 주로 어디에서 하냐면 나무 그늘 아래에서 상상을 해요. 나무 그늘 아래에서 하늘을 딱 바라보고 있으면 저 하늘이 정말 도화지처럼 보이죠. 그래서 선생님도 거기에다가 상상을 막 하곤 하는데 슈발은 이 아저씨는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보면서 걷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상하는 걸 엄청 좋아했어요. 아저씨는 바로 이런 것들을 상상했죠. 선생님은 이런 건 상상해 본 적이 없는데 말이죠.
아저씨는 바로 이런 잡지를 봤어요. 그림이 있는 잡지였는데요. 이 잡지에는 아저씨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다른 나라의 건물들도 있었고요. 동물들도 소개돼 있었던 거죠. 100년 전쯤이면 이제 유럽 사람들은요, 북양도 왔다 갔다 하면서 동양의 새로운 것들, 내가 만나보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막 찍어서 잡지에다가 막 글을 쓰곤 했었어요. 그래서 아저씨는 잡지를 보고 내가 살아있는 바로 이 공간 이외의 곳은 이렇게 신기한 게 많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뒤부터 아저씨는 매일 걸어다니면서 내가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막 꿈꾸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아저씨가 머릿속에서 막 공상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발을 툭! 이런 돌에 부딪혔지 뭐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뭐야 돌이야? 하고 딱 앉아서 돌을 봤는데 이 돌의 생김새는 뭔가 신기한데? 자, 여러분, 이 돌의 생김새는 신기하죠? 선생님이 봐도 신기해요. 이건 바로 화석이었어요. 아저씨가 살고 있던 이곳에는요, 화석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는 아저씨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공상하는 게 아니라 땅을 바라보면서 지나갔더니 내가 지금까지 관심을 두지 않았던 돌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많았었어?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아저씨는 일이 다 끝나서 퇴근하고 나면 집에 와서 손수레를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는 이상하게 생긴 돌들을 하나 둘 모아서 집에 가져오기 시작했죠. 물론 주머니에 넣어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돌이라는 게 엄청 무겁잖아요. 그래서 작은 돌은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오고 커다란 돌은 손수레를 이용해서 가지고 왔죠. 그리고는 아저씨는 마당에다가 이 돌들을 쌓아두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세상에나 저 집은 돌이 산더미야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해, 저 집에 살고 있는 우체부 슈발이라는 사람은 이상해 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체국장님을 찾아갔죠. 사람들은 이상해요, 슈발은 자기 집에다가 돌을 엄청나게 쌓아뒀어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일까요? 저런 사람은 이상하니까요, 우체부 일을 그만두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체국장님이 그 말을 듣고 슈발을 불렀죠. 하지만 슈발에게 당신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하니까 일을 그만둬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슈발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우체국장님은 슈발에게 그만두라고 하지 않으셨답니다. 슈발은 그 뒤에도 끊임없이 돌을 모았고요. 사람들은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돌을 저렇게 모아서 어쩌려고 하는 거야?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들었어? 저 사람이 궁전을 만들겠대. 어머머머, 저 사람이 뭘 알아서 궁전을 만들어? 공부도 못했잖아. 저 사람이 건축에 대해서 뭘 안다는 거야?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은 비웃고 비난했어요. 하지만 슈발은 꿋꿋하게 자기가 나중에 궁전을 만들기 위한 돌을 끊임없이 모으고 또 모았죠. 물론 슈발은 자기 일은 열심히 했어요. 우체부 일을 게을리한 건 절대로 아니었어요. 마침내 슈발은 나이가 들었고요. 더 이상 우체부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 뒤부터 슈발은 모아뒀던 돌들로 궁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우리 슈발은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건축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누군가에게 배운 게 아니라 열심히 책을 보고 스스로 공부했어요. 어떻게 나이가 모아둔 이 돌로 멋진 궁전을 만들 수 있을까? 공부하고 또 공부했죠. 그래서 이 궁전은 결코 쉽게 만들어진 게 아니랍니다. 슈발은 사람들이 비웃어도 혼자서 열심히 궁전을 만들었어요. 선생님은 처음에 이 궁전을 보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이 알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멋진 궁전하고는 달랐거든요. 그런데 슈발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열심히 자기만의 궁전을 만들었죠. 정말 높이는
아파트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으로 보면 한 4층에서 5층 사이 정도가 돼요. 그리고 폭도 4층 정도가 될 거예요. 이 궁전을 혼자 스스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건 진짜 있는 곳이에요. 돌을 쌓아서 만들었죠. 사실은 기묘하다고 생각했어요. 선생님은 이 궁전이요. 이 궁전을 만들고 슈발은 어디서 살고 싶었을까요? 가장 커다란 방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왕이 된 것처럼 살고 싶었을까요? 아니래요. 슈발이 원한 건 이 궁전을 만들고 그리고 그 옆에서 내가 죽었을 때 잠들고 싶다라고 생각했대요. 지금 이곳은 세상 사람들이 구경 오는 명소가 되었어요. 자, 잘 보이나요, 여러분? 바로 우체부 슈발의 꿈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 3명의 커다란 여신 보여요? 선생님이 이곳에 언제 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한 사람의 아주 오랜 시간에 꿈이 이루어진 꿈의 궁전이라는 건 알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이런 동물을 닮았죠. 우리도 여행을 가거나 하면 저건 토끼를 닮았네, 저건 말을 닮았는데? 라고 생각하는 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돌들을 슈발은 이렇게 가지고 와서 자기만의 아주 독특한 곳을 만들었죠. 지금 이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고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선생님도 가서 구경해보고 싶기는 해요. 그리고 슈발은 바로 이곳에 묻혔답니다. 자, 보이나요, 여러분? 슈발은 자기의 전 생애를 걸쳐서 자기 꿈을 이룩하고요. 그리고 이 꿈의 궁전 옆에 있는 작은 무덤에 묻혔어요. 슈발의 꿈이 이루어진 거죠. 우리는 가끔 난 능력이 없는데, 난 많이 배우지 못했어, 그리고 난 그렇게 창의성도 없다고, 난 머리가 안 좋아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자꾸 못해 라고 말을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슈발은 많이 배우지도 못했죠.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직업이 편한 것도 아니었고요. 사실 매일매일 걸어다니는 일이라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죠. 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비난했었고요. 슈발은 그저 내성적이고 자기가 꿈의 궁전을 만들기 위해서 돌을 모았을 뿐이에요.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지만 사람들은 돌았나봐, 뭐 저런 생각을 해, 자기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슈발을 비난했었죠. 그래도 슈발은 결코 굽히지 않았어요. 자기 일도 열심히 하면서 말이죠. 슈발은 우체부 일을 그만두고 나서 퇴직하고 나서는 비로소 꿈의 궁전을 짓는 일을 할 수 있었고요. 정말 그 일을 게을리 해본 적이 없었어요. 선생님은 슈발을 생각하면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한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질지 아무도 몰랐고 그 꿈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잘한다라고 해주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기억해요. 자, 슈발의 아내도 슈발의 꿈을 지지했겠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수많은 꿈을 꾸기도 하고 수많은 꿈을 이루지 못해서 좌절하기도 하죠. 아마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면 아직은 꿈을 가져본 적이 없을 수도 있고요. 자,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요. 꿈이 없다면 내 꿈은 무엇일까 찾아보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우리 우체부 슈발처럼 평생에 걸쳐서 하나의 꿈을 이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요. 꿈이 바뀌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오늘도 자면서 꾸는 꿈 말고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에 대한 꿈을 꾸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잘 듣고 퀴즈를 맞추고 선물을 타가세요.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길 바랄게요. 안녕.